오늘 FOMC의 금리 동결이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인데요. 먼저 오늘 발표된 FOMC 성명 전문 번역을 먼저 꼼꼼히 짚어드린 후에 과연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FOMC 금리 동결과 무엇이 달랐는가에 대한 부분을 시원한 저희 동네의 얼바인 레이크 배경을 중심으로 칠판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발표되었던 이 FOMC 성명의 전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지표는 직역입니다.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의 증가세는 지난해 초 이후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위원회는 연준이죠. 장기적으로 완전 고용과 2%의 물가를 달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위원회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섣불리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이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연준에서는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5.25에서 5.50 범위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결 얘기한 거죠.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어떤 조정이든 이를 고려할 때 연준은 입수되는 지표와 전개되는 전망,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또한 연준은 이전에 발표한 계획에서 설명한 대로 국채 보유권과 기관채, 주택 저당 증권 MBS죠. 보유량 축소를 계속할 것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강력하게 전념하고 있다. 2% 목표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통화정책의 적절한 기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준은 입수되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칠 영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연준은 만약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통화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연준의 평가는 노동시장의 상황, 물가 압력 및 물가 기대, 금융 및 국제 문제의 전개에 대한 판독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통화정책 결정에 찬성한 위원은 제롬 파월 의장, 잔 윌리엄스 부의장, 토마스 바킨, 마이클 바, 레피엘 보스틱, 미셸 보만, 리사 쿡, 메리 데일리, 필립 제퍼슨, 아드리아나 쿠클러, 로레타 메스터, 크리스토퍼 윌러이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직역한 연준의 FOMC 성명 전문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전과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칠판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오늘 발표된, 그렇죠? 오늘 1월이죠. 오늘 발표된 게 이전까지 발표됐던 성명과 뭐가 달랐는가? 무엇이 달랐는가 하는 건데, 자,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금리 가이던스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금리 가이던스를 대폭 수정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수정을 했느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연말에 지금과 전혀 다른 시그널을 줬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파월이 비둘기가 돼서 파닥파닥 해가지고 던져주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때가 비둘기였다면 지금 매가 된 거예요. 매가. 야, 참 연기 잘해. 그렇죠? 또한 자, 어떤 부분을 여기다 이제 쓸게요. 자,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 평가 부분을 수정을 해버렸어요. 경기 평가. 그리고 또 삭제한 조항이 있거든요. 삭제. 뭐를 삭제했냐면 은행 위험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야, 근데 여러분 오늘 보셨죠? 뉴욕 지방은행이 지금 거의 뭐 지금 폭망하는 분위기던데 이거를 삭제해 버렸어요. 또 그대로 유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지 똑같이 그건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대차 대조표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이거의 세 가지 골자거든요. 자, 다시 적으셨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연준은 오늘 성명서에서 좀 전에 읽어드렸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평가를 추가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2%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리스크가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나름대로 지금 자기들이 피는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기조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잘 가고 있는데. 자, 연준의 양대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이 이전보다 더 균형 상태로 나아갔다는 평가로 풀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자, 이에 따라 연준은 금리 가이던스를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금리 가이던스를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어떠한 조정이든 즉 any adjustment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에 대한 어떠한 조정이든 이를 고려할 때 연준은 입수되는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보고되는 지표와 그다음에 전망,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늘 했던 말이죠. 데이터 인디펜던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야, 이거 좀 직역을 하니까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 2%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2%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그리고 큰 확신, 더 큰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연준이 진짜 확신, 야, 이제 완전히 잡았어.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는 뭐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거. 이 말이 사실 뼈 아픈 말이었죠. 이 말은 뭐죠? 3월은 물 건너간 건 당연한 거. 5월도 힘들겠네. 라는 뉘앙스를 풍겨준 거죠.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존에 연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정책 강화 제가 오늘 연준 발표하기 1시간 전에 올려드린 영상 멤버십에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왜 멤버십 들으셔야 되는지 알 거예요. 제가 그때 정확한 문구까지 써드렸죠. 그렇죠? additional policy, forming 이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오늘 이 추가적인 정책 강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이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와우. 기존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던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어떤 추가적인 정책 강화라는 것 대신에 오늘 연준이 쓴 표현이 뭐냐면 any adjustment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 한국말로 뭐죠? adjustment, adjust, 수정하다, 조정하다, 뭐 이렇게 좀 보완하다, adjust하다, 보완해, 좀 고쳐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연준의 그 리포트에서 additional policy 이 문장이 나오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문장인 대신에 이걸 빼버리고 이 문장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매파적인 문장인 줄 아세요? 결국 이거는 그렇죠. 그동안 정책 강화는 금리 인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사실상 정책 강화 위험을 배제시켜버린 거죠.
또한 금리 인하와 관련해 새로운 가이던스를 추가했으나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움직인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을 향해서 허물켜지 마라. 앞서지 마라. 너네 지금 계속 시장이 우리 연준을 말 안 듣고 연준과 맞서고 뭐 3월에 내린다, 5월에 내린다. 언제나 그런 말 한 적 있어. 그렇게 앞서고 있는데 꿈 깨라고 하면서 오늘 아예 대못을 꽝꽝꽝 박은 거예요. 자,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또 이제 살짝 저건 아니지. 가계와 기업의 더 긴축된 금융 및 신용 환경은 경제 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완전히 삭제해 버리게 됩니다. 지난해 은행 파산으로 불거진 신용 환경 긴축 위험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제가 이 미국 현지에서 발간되는 미주 한국일보 신문을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드리잖아요. 신문 기사를 헤드라인 중심으로. 거기만 봐도 지금 어떤 최근에 기사가 있었죠? 네, 지금 아슬아슬한 기사들이 계속 실리고 있었잖아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간 완화됐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뭐 기자들이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다시 연임하든 당신을 연임시키지 않을 거라고 정치인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파월이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뭐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제 일에 본연할 겁니다. 근데 거짓말하죠. 신경 쓰는데. 자, 미국의 은행들이 은행의 시스템이 굉장히 튼튼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어긋나기 시작했죠. 누가? 마켓이 바라보는 뻥까네. 튼튼하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글이 있잖아요. 연준이 지금의 현재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는 보고 있기는 있구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였죠? 데이터가 조작된 것도 아니고 실물 경기 진짜 나쁜데 뭐가 내려오고 있다는 거지? 아무리 근원 CPI를 빼고 한다 하더라도 안 좋은데. 근데 오늘 연준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오늘 짚어줬어요.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다. 경제활동 부분에서는 견조한, 솔리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옛날 우리 가수 이름인데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로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3분기에 강한 속도에서 둔화되었음을 시사한다는 표현이 수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이제 수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대차 대조표와 관련된 계획은 국채 보유분과 기관채, 주택 저당 증권, MBS 보유량 축소를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윤곽이 드러났죠. 그저께 우리 자네 누님이 있는 재무부에서 시장을 오늘 연준이 이 발표를 해서 시장이 내릴 거를 알고 한번 선물을 준 거라니까요. 결론 났네. 자, 시장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일단 내일 모레까지 지금 31일 내일이 목요일 내일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발표 있는데 일단 어저께까지는 별로 안 좋았죠. 지금 내일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정유주까지 실적이 죽을 쓴다면 본격적인 시장은 하방으로 접어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바로 이어지는 미즈노래 차트 분석 영상에서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